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여러분 이제 간헐적으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또라이가 있다 하더라도 나라님을 보면 제정신이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석이가 유튜버를 그렇게 비난을 해놓고 왜 유튜버를 비난했겠습니까? 자기를 비판하니까 비난을 그렇게 하고 방송에 패널로 다닐 때 유튜버를 갖다가 계속 비난을 했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유튜버들, 똘똘한 유튜버들, 정치 유튜버들은 말이죠. 대부분이 정치 패널 경력이 다 10년 이상 됩니다. 어디서요? 방송에서요. 방송사에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출내기 이준석이가 자기가 정치평론이라 껍죽거려도 그거는 별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자가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거 당대표도 떨어지고 이제 국민들이 미워하니까 언론에서도 조금 주목도가 떨어지니까 이거 자가 발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유튜버를 만든다고 크게 했습니다. 유튜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자꾸 어떤 화제가 될 만한 걸 펌핑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를 방송에서 불러주고 할 테니까 말이죠. 네? 근데 이달 초에 말이죠. 이게 이제 늦게 알려진 겁니다. 이달 초에 유튜브 채널에서 함익병 그 피부과 의사하고 생방송 대담을 했는데 거기서 엄청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것이 어제부터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함익병 씨가 강성 30% 등 언급 안 하고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총선 역할폭 넓혔을 텐데 당신은 총선 역할폭이 좁아졌다. 당신이 말을 잘못해서 이런 얘기가 숨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길래 이준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불편하면 협상을 했어야 되지. 자기한테 협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또라이 아닙니까 이게? 이 과대망상증 아닙니까? 이준석이 저게 뭡니까? 무슨 협상? 대통령이 어디 이준석이가 뭘 대단하다고 협상을 합니까? 그러면서 이준석이는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기획 공격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미친놈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친놈들. 에? 그러니까 함익병에 듣다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30% 말고 플레이어 딱 그랬다. 플레이어는 대통령을 지명하죠. 예. 대한민국 수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화근을 이제 꽉 찍어버리니까 함익병이가 그냥 거기서부터 당혹을 해가지고 가만히 잠시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미친 X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는요, 뭐 정신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가정교육이 어떻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얘는 반국가적인 아이입니다. 벌써 대통령에게 이런 미친 X라고 얘기할 정도 되면요, 이거는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이 자는 반국가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이 자는 즉각 체포해서 사실은 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튜버 이제 데뷔 석 달을 곧 맞게 되는데 이준석이가 최근에 저는 살다가 이런 미친 X들을 처음 겪어본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예. 함익병하고 그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살다가 이런 미친 X들을 처음 겪어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익병이한테 이준석이가요. 그게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게 대한민국 수장이라니까요. 미친 엑스들의 그게 플레이어인데 플레이어가 누구냐. 주도하는 플레이어가 바로 대통령 아니냐 이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수장, 대한민국 수장이 대통령 아닙니까? 이게 알려져 가지고 보통 후폭풍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빨리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이것이 벌써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저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이준석은 자기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 4일자, 10월 4일자로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하고 대담하는 합동 라이브 방송 영상을 게재했는데 그게 2시간 20분에 걸쳐서 올해도 한 겁니다. 총 2시간 25분가량 진행된 방송인데 두 사람은 국내외 현안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다 줄곧 대한민국이 안 바뀌는 30%로 지칭한 기성세대 보수 또는 윤 대통령 지지층 나가서 윤 대통령 및 측근 정치인들과의 갈등을 입에 올려내리면서 국민의힘을 까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준석은 일명 부정선거론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가져간 것은 2020년 총선 결과가 투개표 조작 때문이라는 그런 주장을 펴는 이 유권자들 식작층 일부를 갖다가 시원하게 비판해서 지능 문제다. 지능이 낮다 이거예요. 그리고 꼬집으면서 민주당 선거가 정당하다 하면서 민주당을 아주 옹호를 한 겁니다. 정부 여당 차원에서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8강 한중전 중국 응원 클릭 폭주 매크로 조작 의혹을 파고든 것을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부정선거 논쟁 전후에 자신에게 이어져 온 정치적 공격 사례도 열거를 하면서 말입니다. 함익병 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일일이 대응하는 것, 즉각 대응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반복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함익병은요, 알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준석에게 이용을 당하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둘이는 상당히 친하다는 겁니다. 친하다고들 이렇게 소문은 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친하고 안 친한 거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함익병도 잘 모르고 하지만 함익병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함익병과 한두 번 함께 TV조선 정치 옥타곤인가 아마 거기서 한두 번 함께 이렇게 늦게 패널로 들어와서 그 사람은 상당히 늦게 패널이 됐는데 그때쯤 아마 한번 이렇게 조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상당히 합리적이고 똘똘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좋은 인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준석하고 친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함익병 원장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상당히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이 당황을 해서 일일이 즉각 대응하는 걸 좀 자제를 해라 이런 취지로 자꾸 조언을 이준석이한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강성 보수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내버려 두라. 당대표를 그런 식으로 잘라낸 거에 대해서도 이 게임에서 내가 졌다 생각하고 가볍게 툴툴 털어라.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한 1년 동안 공부 좀 하고 있다 보면 내년 4월 총선에는 좀 훨씬 역할폭이 넓어졌을 수도 있는데 네가 그 기회를 놓쳤다 이런 뜻이죠 이게. 그런데 이게 말이죠. 여는 다 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약 2년 이상을 갖다 윤 대통령을 그렇게 괴롭히고 조롱하고 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꼭 참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요, 이준석에게는 성인 군자처럼 참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준석을 아주 진작 잘라내라고 방방 뛰었습니다.
뭐 이준석이 나를 고발까지 했습니다. 모욕죄로. 근데 아직 소환이 안 와서 지금 안 하는데 소환이 오면 내가 딱 한마디 가서 할 얘기는 딱 그겁니다. 이준석이 참교육을 시켰다. 그게 무슨 모욕이냐 하고 내가 딱 대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수사관들도 이해하겠죠. 왜냐하면 팩트 가지고 제가 얘기할 거니까 말이죠. 네. 결국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을 이렇게 이제 엄청난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문제가 크게 지금 발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이제 끝입니다. 국민들로부터 판결을 받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정치 그만해. 끝. 너는 못 쓸 놈이야.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너는 못 쓸 놈이야. 하고 엄청나게 철퇴를 내릴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반국가 세력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행동은, 이 저자의 행동, 이준석의 행동은 그러고 보니까 2년여를 갖다가 반국가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민주당 측의 편을 들면서 말이죠. 항상 그러면서 살았고 당대표 할 때 민주당을 비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준석과 문재인은 아주 친합니다. 이런 세월을 이제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 혀를 차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윤 대통령을 향해서 미친 X라고 한 이 얘기가 결국 그의 정치 생명 플러스 인간 생명까지 이렇게 보면 가여운 인생으로 스스로가 전락된다는 걸 느낄 겁니다. 가여운 인생, 불쌍한 인생으로. 부모까지 욕먹이고 부모가 누구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가정교육이 뭐냐? 부모가 누구냐? 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망아지 같은 거 꼭 부모가 가정교육이 나빠서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장 과정이 꼭 나빠서만 그러겠습니까? 그 자기가 하는 학습 능력이라든가 인간성이 후천적으로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부모 탓이라고 생각 안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을 얼마나 속이 끓었겠습니까? 저는 반국가적인 그 엄청난 이제 얘기를 해서 아들이 끝났는데 그 아버지가 그게 속이 좋겠습니까? 네. 네. 드디어 우리는 못 들을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정말 대통령, 고생하는 대통령에게 미친 X라니요? 이거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제명시킬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조사해서 반국가 세력에 배후가 있나 없나를 먼저 따져서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가둬놓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마 곧 고발이 들어가겠죠. 네.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자체에서 뭔가 일이 있겠죠.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어두운 소리를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밤이 좀 깊었죠? 네. 한밤 토크, 이 심야 토크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